있으니까 끝나면 시험 딱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 먼저 볼까요? 자, 맞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적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한다.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와 카네이션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샀는데, 자, 단순 개수 문제죠, 이거. 일단 언급하고 있는 게 장미와 카네이션이니까 뭐 둘이 XY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각각 세어봤더니 장미를 세어봤더니 카네이션보다 아홉성이 적다. 자, 말로 합니다. 장미가 X고 카네이션이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장미의 개수가 카네이션의 개수보다 아홉성이가 적다. 얘가 아홉성이 적은 거죠? 맞지? 얘가 많은 거죠? 그럼 빼면은 하겠지. 그 다음 전체 꽃송이의 5분의 2만큼이다. 뭐 뜻이에요? 장미와 카네이션을 합친 거겠지. 따라서 X 더하기 Y가 전체일 거야. 그것의 뭐와 같다? 5분의 2와 같다. 이게 뭐와 같다고요? 장미의 개수예요. 장미는 아까 내가 X로 둡시다 라고 했었죠.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하니? 독해력에 영향을 끼치는 절대적인 교과서적 난이도는 독해력의 의존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 꽃송이 했으니까 X랑 Y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산은 본인한테 맡기도록 하고, 자, 8번을 좀 건너뛸게요. 이게 길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뒤에 거를 먼저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좀 토스를 할게요. 이거는 뒤에가 다 이제 함수 문제지? 그러봐. 오늘 요걸 좀 최대한 해결을 하자. 자, y는 마이너스 4x. 자, 그리고 맞았거나 고친 사람. 이제 봅시다.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뭐를 지난다? a, 5를 지난다고 했어요. 항상 함수에서 그래프 위의 점은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항상 기본 베이스로 명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건 구했겠지 설마. 이거 못 구했으면은 좀 세게 얘기해도 되니? 학원 그만 다니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이게. 그렇지? 이건 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자, A는 나왔어요. 그래서 다 구하는 거잖아. 평행 이동한 그래프와예요. 이게 아니죠? 평행 이동한 거. 그치? 이런 것도 사소하게 틀려요 또. 그럼 한번 보기 좋게 다시 써볼까요 우리? 이것과 이거잖아. y는 mx 더하기 3a 더하기 b인데 그 a가 요 a겠네. 그치? 자, a를 넣어. 마이너스 1이네. 이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자, 그래프적인 관점에서의 일치는 뭐랑 뭐가 같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였어요. 맞죠? 연립방정식의 가치로서 봤을 때는 식이 같다 했지. 쉽게 말하면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자, 그럼 m 값은 요게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b는 뭐가 돼? 플러스 3이에요. 뭐 쉽네. 다 더하면 답인 것 같은데요? 5번이죠, 그러면 답이. 자, 굉장히 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 아, 내가 그냥 4라고 했구나. 죄송해요. 마삼? 그래, 1번이에요. 죄송. 말은 마이너스 해놓고 그냥 써. 좋은 거죠, 여기? 자, 19번 하겠습니다. 자, 19번도 교과서적인 난이도예요. 그치? 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니? P를 출발한 지니까 점은 이렇게 움직이네. 그치? 속력도 나와 있고. 자, 내가
함수 활용 문제는 가불관계에 의한 xy 미지수를 설정한다고 했으나 이 문제는 일단 보니까 xy를 알려줬기 때문에 개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효율성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가불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식을 굳이 하지 않고 거속시 개념과 도형 넓이 개념을 써가지고 다이렉트로 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알잖아. 그럼 직접 넓이 공식을 써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을 뭐부터 해야 되겠어? B에서 출발해서 P까지 요만큼 온 거잖아. 이게 사다리꼴에서는 짧은 변이고 점 P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근데 성적 나와 있잖아요. 초당 1.5. 그다음에 시간이 x라고 대놓고 알려줬네.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에 의해서 1.5x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긴 변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로서 10 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뭘 물어봤습니까? 이 넓이가 48이 될 때라고 했어. 그럼 일단 식을 세워. y가 넓이 아니겠냐? 책에 써 있는 대로. 그러면 넓이 공식에 의해서 짧은 변, 긴 변, 높이 나누기 2 끝이야. 이게 그냥 넓이 공식 쓰면 돼. 기울기의 정의를 써서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니? 아니. 지나는 점을 찾으라고 했니? 아니. 그냥 넓이로 식 세우면 끝난다고 했잖아. xy도 안 써 있어도 1차 함수 활용해서의 이런 넓이 문제는 다 구조가 어떻다 그랬어? 시간이 x고 넓이가 y라고 했죠. 굳이 따지면 시간에 따라서 도형의 넓이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xy 값을 관계가 값은 시간, 넓이는 y, 을관계라고 했었죠. 당연히 그게 되는 거야. 넓이가 48일 때라고 했으니까 x야 y야? y가 48일 때 구하는 거죠. 자, 본인이 계산하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푼 세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좀 살짝 특이하다. 일단 범위로서는 마지막 함수 단원 범위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긴 해. 1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직선을 뜻하는 거예요. 직선. 자, 첫 번째 2, 3, 4분면을 지나는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헷갈리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제2, 제3, 제4를 지난다고 했어요. 여기 안 지나는 거는. 그럼 이렇게 제일 4분면 빼고 다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럼 일단 이거는 1차 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1차 함수. 잠깐만요. 미안. 자, 아까 말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2, 제3, 제4, 4분면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1차 함수 형태가 돼야 되죠.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함수의 기본은 그림을 통한 해석이에요. 계산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개념 설명할 때 또 얘기할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는 0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인 건 맞아. 개념서에 써있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다음과 같이 써 있었어요. 응? 자,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지? 고등학생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x에 관한 항과 y에 관한 항이 무조건 생존해 있으면 살아있는 경우만 1차 함수 때문에 이거를 1차 함수라고 정리를 해놓고 푸는 게
가장 무난하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딱 보면 선생님 x, y 다 있는데요? 라고 하면 원래 안 되죠. 이유는 뭐죠? 얘 때문에. y는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살아있지. 근데 얘는 a가 만약에 2라면 잠깐만 여기 다 벌써 나오고 이건 아닌가? 자 아무튼 a가 2라면 x 사라지잖아. 큰일 나지 그러면. 일차함수 아니라고 내 말은 얘들아. 근데 얘가 이것 때문에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2, 제3, 제4를 드린다. 생각해봐.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일차함수와 x는 뭐뭐뭐 y는 뭐뭐 두 가지 형태를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했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말한 제2, 제3, 제4 사분면 3개를 지난 형태는 요 녀석이나 요 녀석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지. 그런 얘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 따라 엄청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x, y 다 있어 그냥 1차 함수 아닌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데 왜 1차 함수 아닌가?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알았죠? 결론만 보면 1차 함수로 푸는 게 맞는데 과정을 곱씹어 보면 이런 꼼꼼함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틀린단 말이야. 얘 때문에 1차 함수. 알았죠? 얘 때문에. 자, 무난한 방법은 y는 하고 고치는 게 무난하다고 했잖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봤어. 이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차 방정식 x 더하기 2는 0. 이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 x는 마이너스 2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지? 자, 의 그래프에 교점의 y좌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a가 또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 그림의 형태가 돼야 된다지. 얘들아, 기울기는 어때요? 음수죠? y절편은 어때요? 음수죠? 그럼 원래 생각해야 되는 건 다음과 같은 1차함수 형태라고 했으니까 이거 1차함수구나 해서 멈추면 안 되고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까지 판단을 한 다음에 얘를 들먹거려야 된다 말이야. 그림을 왜 그렸겠어? 어떤 조건인지 어떤 형태인지 판단하기 위한 거잖아. 판단했네.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 y절편 아이고 둘 다 음수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의 a는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다음 여기에서 a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a의 범위가 나와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사실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엮여 있는 건 선생님 철학으로는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연립 1차 방정식 말고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나중에 또 나와.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선생님 시절에 플러스 한 7, 8년 전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8년이 오래된 건가? 아무튼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중학교 2학년이 했을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나오는 1차 연립 1차 부등식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봤는데 교육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럴 거면 교육 과정을 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왜 올렸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내 주장은 그래. 그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a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똑같은 a가 7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충족을 해야지만, 잘 들어 논리 과정. 위의 식을 충족해야 기울기가 음수죠. 아래 식을 충족해야 y절편이 음수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a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기울기도 음수를 만들어야 되고 y절편도 음수를 만들어야 되는 숫자인 거야. 자, 그럼 해석해봐. 기울기를 음수를 만들기 위한 a의 범위는 이거야. y절편을 음수를 만들기 위한 a의 범위는 이거야. 그럼 어떻게 너 연결 그림 지으면 될까요? 위에 미션도 성공해야 되고 아래 미션도 성공해야 돼. 한 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2보다는 커야 되지만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다시 2보다는 커야 되지만 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둘 다 충족해야지만 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니? 자, 따라서 현재까지 정보로는 A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근데 자연스러워 써 있었죠. 그러면 몇 개 없는데? 4개 있잖아. 근데 이건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Y좌표를 구하는 교점의 Y좌표예요. 자, 중간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죠. 복잡하긴 해, 물론. 살짝. 그럼 A가 3, 4, 5, 6이어야지만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 x 더하기 2는 0. 다시 말하면 x는 마이너스 2와 자, 요 그래프 다시 한번 써줄게요. 칠판이 참 작아서 이럴 때마다 불편하네. 얘와 얘의 교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자, 일단 교점의 x좌표는 무조건 뭐예요? 아니 이걸 대답 못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누구예요? 야, 이 그래프 위에 주는 무조건 무슨 좌표가 뭐야? 야, 대답 못하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이거는 진짜. 난 개념은 목숨과 같이 여기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 x좌표가 뭐? 마이너스 2인 점의 모임이죠. 얘랑 얘의 교점이라니까? 여러분, 교점은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뭐 물어봤어요? 교점의 x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교점의 x좌표가 뭐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x좌표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그래,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얘들아, 어려운 건 다 개념이야.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험지에서 이거 물어본 거야. 자, 풀어보다 보면 내가 좀 풀고 있구나라고 뭐가 느껴지냐면 A가 몇 개 나왔어? 보기는 몇 개야? 5개잖아. 그럼 저 4개를 다 계산하면 하나만 안 나와. 오케이? 이래서 나온 거야. 어려워 물론. 과정으로 보면 객관식인데 25문제를 45분에 풀 수 있는 난이도냐? 어려워요. 사실은 빡세요. 이거 시험지가 빡세. 작년에 시험지고 작년까지 객관식만 나왔던 시대고 내년부터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거 올해 이렇게 나왔으면 작살 날 거야. 그리고 대한중이랑 원래 좀 손가락이 꼽는 난이도 학교이긴 해요. 그래서 저거는 모르고 풀면 아마 못 풀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애들이 이걸 못 풀었을 것 같아. 그냥 어려워 애들이 느끼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잖아. 메모 풀었니?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좀 아쉬운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지. 하나씩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3일 때 교점이 뭐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A가 4일 때 교점이 뭐가 생기는지, 5일 때, 6일 때 매번 계산해. 귀찮아. 하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자. 내가 이래서 지금 앞에 걸 뺐어요. 뒤에 게 더 중요해가지고. 자, A가 3입니다. 여기다 3 넣어. 그러면 자, 그럼 그래프가 3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맞죠? 이것과 누구의 교점이야? x는 마이너스 2야. 근데 계산은 그만큼 할 수 있어. 식이 복잡하진 않아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y좌표 뭐 나와요? 네모라고 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2 나오죠? 자, 보기에 마이너스 2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4번 계산하면 돼. A에다 4를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자, 마찬가지.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1 나오나요? 맞지?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자, (5) 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3이 6이니까 네모는 4. 넣으면 이렇게 되지. 자,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7이죠. 확인되네. 난 4개 나왔잖아. 자, 마이너스 2, 1, 4, 7 없는 거. 마이너스 5가 없죠.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선생님이 입시형 문제를 풀었을 때 그나마 아쉬운 포인트는 난 오히려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연리를 차고 문제야. 근데 이걸 아직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라고 얘기했죠? 기울기는 음수이면서 y절편도 음수이기 위한 a 값을 구하려고 하면 요것도 충족하고 요것도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2보다는 커야 되지만 7보다는 작은 수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그래서 공통범위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a가 자연수기 때문에 딱 4개가 있다. 오케이? 이런 대답은 탁탁 하세요. 그리고 좀 아쉬워 이런 거. 나는 개념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 자, 정리 좀 빨리 해봐. 정리하고 다음 거 풀자. 자, 다 적었어요? 24번. 이것도 조금 어렵다. 그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집에서 오답 정리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따 얘기해줘야 돼. 횟수가 기억이 안 난다. 평촌중학교 거였는데 이따가 바로 얘기해줄게. 자, 거듭식 문제네요. 그림을 또 살짝 그려볼까요? A부터 C까지 간다고 써있죠. 중간에 B 지점이 있나봐. 일단 움직이는 대상이 2명이 아니지. 그치? 1명이야. 1명이야. 자, 뭐라고 써있냐면 A에서 출발해서 사람이 가고 있나봐. 자동차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 15분 후에 자동차는, 자, 단위를 좀 봅시다.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러분, 킬로미터는 시간과 단위를 많이 매칭해가지고 식을 세운다 했죠. 다시 말하면 시속 킬로미터, 분속 미터, 초속 미터.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랬지? 맞니?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속력이 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치? 안 나와 있어서 거기 있는 15분, 45분은 시간으로 일단은 좀 맞추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답이 또 단위가 킬로미터죠. 단위의 약간의 좀 관례에 따라서 분은 시간으로 바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럼 다시 말하자. B 지점을 지난 지 15분 후래. 자, 지난지야. B 지점이에요. A 지점이 아니에요. 자, 그럼 B 지점을 지난 위치가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가 15분 경과야. 정확하게 잘 들어. B 지점을 지난 지 15분이 지난 거예요. 자, 우리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잖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15니까 4분의 1 맞나요? 4분의 1 시간이 지나갔어요. 맞지? 그때 A 지점으로부터 45km가 떨어져 있대요. A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km인 거 괜찮니? 다음 B 지점을 지난 지 45분이래요. 뭐 C에 도착한 거는 아니지, 그치? 안 써 있어. 그럼 한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여기쯤이면 45분 경과했으니까 4분의 3시간 맞나요? 그때
그때는 A 지점으로부터 85km. 자,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고 한다. 자, 근데 물어본 건 B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나요?를 물어봤어요. 미지수를 또 이제 또 찾아야 됩니다. 관계를 찾아봅시다. 맞았거 하나 고친 사람. 맞았어? 고쳤어? 맞았어. 맞았어? 자, 연립방정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1차 함수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 기억에 23번까지만 작년 시험이고 24하고 25는 그 전해 거를 좀 갖고 온 것 같아 보니까. 연립방정식 같은데, 그치? 자, 안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 사람의 속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1차 선택지는 이 사람의 속력을 x라고 둔다면 뭐를 씩 세울 수 있어? 4분의 1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씩 세울 수 있죠. 왜?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1학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방정식 문제는 항상.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속력을 x로 놓으면 요만큼 움직인 이동 거리도 구할 수 있죠. 해볼까? 자, 속력을 x라고 나오게 그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리는 킬로미터고 킬로미터는 아까 보통 시간에 매칭을 많이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 x 됐어요? 요만큼의 거리는 4분의 3 x 됐어요? 그 다음 또 미지수를 하나 더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있는 45kg랑 85kg 써먹어야 되잖아. 오케이?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게 이거야. 야, 85kg, 45kg 써 있으면 여기가 나오지 않냐? 몇 킬로지? 그럼 또 벌써 x가 나와요 그러면. 야, 노란색이 뭐였어? 이동거리. 이동거리. 야, 그러면 40kg는 뭐겠어? 4분의 3x에서 4분의 1x 빼면 되지. 노란색이 내가 아까부터 뭐라 그랬어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벌써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써볼까? 40km를 4분의 3x 빼기 4분의 1x니까 4분의 2x입니다. 2분의 1x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속력이 그냥 나와버리는데? 물어본 건 이게 아니죠? 왜 연립방정식이었어요? 굳이 미지수를 또 쓴다면 이거를 뭐 이게 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아니니? B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가? 사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연립 1차 방정식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이거 연방 가죠. 연립 1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베이스로서 유형서에 깔려있는 문제가 상당수는 1학년 때 공부했던 1차 방정식 문제를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재해석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거석시도요. 거석시도 그랬어요. 1학년 때에는 미지수 하나만 써서 해결을 했다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두 개를 써서 식을 다시 세워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x 하나 두고 식이 세워졌죠. 답도 나옵니다. 이거 미지수 안 놔도 돼. 왜? x를 구했으니까 이게 얼마야? 20이잖아. 맞지? 20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25야. 답은 25야. 그래서 지금은 1학년 버전으로 풀었어. 내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시험 볼 때는 1학년 방식으로 해도 돼. 정식이 안 세워지. 뭐 소수령도 아닌데 그 상관. 됐니? 자, 따라서 일단 답은 얼마야? 25? 맞지? 5 맞니? 맞지? 정리하시고 25번 하자. 그림 그리면 돼요. 어쨌든 내 말은 그거야. 다 쓰면 이거 좀 지우고 설명할게.
굳이 저거를 연방으로 하겠다 하면은 미지수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y 넣고 하면 돼요. 그러면 식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45kg가 보라색과 4분의 1 x의 합이지. 굳이 연립방정식을 하겠다. 다음에 85kg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이걸 계산을 만약에 안 했다면 y 플러스 4분의 3x라고 하면 되죠. 또는 45x 45라면 좀 빼기가 되는 거구나. 자, y 더하기 4분의 3x라고 식을 쓸 수가 있지. 점박하면 이거야. 근데 시험 볼 때에 따라서 얘는 굳이 두 개를 필요가 없어. 그게 더 쉬워. 자, 확인했을 거라고 보고 25번 같이 복잡한 거 마지막 단원까지 시험법인 학교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작년에도 자주 그랬거든요. 자, 주된 컨셉이 뭔가요? 넓이 문제지? 넓이 문제야. 자, 식이 3개나 있어서 또 짜증이 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셋 다 1차함수인 건 됐죠? 1차함수니까 그냥 y는으로 고쳐볼까요? 자, 요 식이 x 더하기 y는 5입니다. 자, 요 식이 3x 더하기 y는 5입니다. 자, 둘 다 5인 이유는 y절편이 똑같죠.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5x군요. 자, 뭐래? 교점을 치라고 할 때, 자, 이건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학교 선생님이 미친놈처럼 서술형을 내렸다. 첫 번째,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두 번째, 요 넓이를 구하세요. 세 번째, 요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바로 1, 2, 3으로. 자, 근데 이 문제는 삼각형 ABC 요거죠? 삼각형 CBD 요거죠? 두 녀석의 넓이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렵게 내면 다양하게 내. 나중에 2학년 도형 개념까지 공부하잖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진도 나갈 때 밑변 넓이 공식이라고 혹시 기억나니? 넘어갈게. 그냥 요것만 얘기하자. 자, 넓이의 비를 구하세요. 그럼 넓이 두 개 구해야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볼게. 잘 들어라. 선생님이 좌표평면에서 넓이 구할 때 그림을 그리라고 했고 네가 구해야 되는 도형의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하라고 했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네가 구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야?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잘 들어라. 전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직 안 구했지만 이게 밑변이지. 무슨 축 방향 성분? x축 방향 성분. 높이가 이거지. 무슨 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그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봐봐. 이거. 어떤 변의 길이도 다 삐뚤어져 있죠. x축, y축 방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불편한 거야. 내가 센스 있는 풀이 난 이거라고 생각해. 전체 큰 거 구할 수 있지? 이거는요. 이게 밑변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높이잖아. 밑변은 x축 방향 성분, 높이는 y축 방향 성분. 맞아요?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지. 그럼 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걸 빼서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좀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점의 좌표는 다 구해야 됩니다. 표시해 볼게요. y절편. 이 둘은 두 직선의 x절편 맞죠? 이거 x절편 얼마니? 1이지. 이거는요 5점. 이거는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당. 맞아요? 맞아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얘와 얘의 교점이죠? 맞아요? 자, 대입법 할까? 여기다가 두면은 이거 구하는 거야. 양변에 1을 곱하고 자 3x는 9니까 x는 3이래요. y는 2 나오는 거 맞죠? 응?
이거 뭐가 이상하다? 3분의 11. 아 그러네요. 11이군요. 분수가 나오네. 더 짜증나네.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자 그러면 y는 11이니까 3분의 4니? 맞지? 응. 자 그랬어요. 참 계산을 못했네. 자 계산을 못해도 수학은 잘 봤어요. 이제 노력하면 돼. 계산은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뭘 구할 거야? 큰 삼각형 먼저 구할게. 거기 꼭지점 써있죠? 삼각형 ABD 먼저 볼게요. 큰 삼각형 말로 하겠습니다. 네, 표시할까? X축 방향선분 뭐의 철을 계산한다? X좌표의 철을 계산한다. 이게 높이죠? Y축 방향선분은 Y좌표의 철을 계산한다. 5 빼기 0 맞지? 자 따라서 계산하면 밑변은 4 높이는 5 요거네요. 자 이제 작은 거 구할게요. 11이 맞지? 자 밑변은 똑같이 4죠? 그 다음 이게 높이잖아. 자 Y축 방향 선분이니까 양 끝에 무슨 좌표? Y 좌표의 철을 계산한다. 요 녀석의 Y좌표는 0이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밑변 높이 넓이 2 하면 돼. 이렇게 되네요. 구하는 게 뭐였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지.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아까 말한 대로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거지. 자 문제에서 말한 삼각형 ABC와 삼각형 C, B, DF 이건 그리고 닮은비가 아니다. 오케이? 닮은비는 기호가 따로 없다 그랬어요. 말로 써 있어요. 모와 모의 닮은비. TMI야. 최근에 했잖아. 자 이래놓고 계산 틀리면 저 쪽팔린 건데 3분의 22 대 12D가 3분의 8 그러면 2로 약분하면 10대 4 5번이네. 나왔어요. 복잡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팁을 준 건 이거를 고지고대로 구할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진다. 복잡한 도형의 넓이 계산하는 건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전체에서 필요 없는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배운 거야. 니네가 나중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자, 손이 좀 바빠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건너뛴 8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정리가 되면 시험을 봐야겠네요. 자, 오늘 볼게 7회였나 8회였나 찾아봐야겠다. 네 10회 안 풀려 있을 거예요. 찾아봐봐. 방금 푼 문제랑 똑같은 거 20번에 있어요. 빨리 지워야겠다. 20번에 그림 똑같네. 맞죠? 자, 기출 10회는 145쪽이 있어요. 숙제는 시험 보고 나서 정합시다. 자, 정리 다 됐으면 시작하면 돼요. 145쪽. 좀 쉬고 싶으면 5분 쉬었다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